파티장 사람들. 40살인 안나 파블로나 세르는 황태자가 무척 아끼는 시녀였습니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귀족들 가운데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1805년 7월 안나가 자기 집으로 파티를 열자 귀족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렵 러시아 귀족들은 집에서 크고 작은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파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바실리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번들번들한 대머리에 향수를 뿌렸는데 유들유들한 말씨가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의 딸 엘렌이 들어왔습니다. 못생기고 가냘프고 무뚝뚝한 큰아들 아폴리토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아나톨리는 이번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말썽을 부려서 데리고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파티장에는 보로콘 공작의 아들 안드레이도 왔습니다. 안드레이의 아내 리자도 나타났습니다. 브로콘스키는 큰 부자지만 구두쇠였습니다. 또한 성격이 괴팍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들 안드레이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며느리 리자는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매력있는 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웬일인지 표정이 달랐습니다. 안드레이가 시큰둥한 표정이라면 리자는 명랑해했습니다. 뚱뚱한 편인데다 머리를 짧게 깎은 페르도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낀 그는 굉장한 부자인 베조프 공백작의 아들이었습니다. 페르는 배다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두르베스카야 공작 집안의 미망인인 안나 미하일로브나도 나타났습니다. 두르베스카야 가문은 한때 러시아의 이름난 귀족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하일로브나는 그동안 귀족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티에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나타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아들 보리스가 건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실리는 미하일로브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실리는 그녀 아버지 덕에 관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미하일로브나가 귀찮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파티가 끝난 뒤 안드레이와 피에르는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는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테니까. 결혼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걸 모든 걸 잃을 뿐이야. 안드레이의 말에 피에르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지위, 좋은 머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 파티가 끝나자 안드레이는 오랜만에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드레이의 아버지 브로콘스키 공작은 깐깐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브로콘스키는 오래전부터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틀어박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를 만나려면 누구든 그
거리를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커다란 집에는 마리아가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안드레이의 동생입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사치스러운 페테르부르크의 귀족 아가씨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수다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르콘스키 아들 안드레이를 보자 오 훌륭한 용사로군. 나폴레옹을 누르고 싶다 이 말이지. 건강은 어떠세요? 바보나 남봉꾼이 아니라면 건강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데 당연히 건강하지. 보르콘스키는 육군대장 출신답게 늘 씩씩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보잘것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 왜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한지 못마땅해 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은 군사와 국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쿠투조프 같은 장군을 앞세워서 결코 나폴레옹을 이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골에 처박혀 지내고 있는 늙은 브루콘스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까요? 유럽 사정을 자세하게 아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온 안드레이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떠난다면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빠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리아였습니다. 리자는 제 방 소파에서 쉬고 있어요. 언니는 정말 어린애처럼 밝은 분이에요. 안드레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빠 얼굴에서 빈정거리는 듯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오빠, 누구나 모자란 점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언니는 어려서부터 화려한 귀족 생활을 했어요. 저랑은 달라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더구나 아이를 가진 몸이잖아요. 근데 남편과 헤어져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는 시골에 사는 게 괜찮니? 저는 시골 생활밖에 몰라요. 도시의 화려한 생활이나 사교계를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마리아, 아버지 때문에 괴로울 때는 없어. 제가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해요. 오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가 걱정스럽다. 아버지 시중을 들며 교회에 나가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되겠니? 그러다가 젊은 시절 금세 가버린다. 괜찮아요, 오빠. 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뜻을 알아주실 거예요. 그보다도 오빠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 성상을 꼭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오빠를 지켜줄 거예요. 고맙구나. 이튿날 안드레이는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보르콘스키는 아들이 떠날 때 쿠투조프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골에 묻혀 살고 있지만 보르콘스키는 한때 군대를 지휘하던 대장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정, 전쟁터의 젊은이들. 나폴레옹 군대가 진 이유가 여러 가지였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러시아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많은 도시들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러시아 국민들의 흥분에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수한 장군들이 지휘하던 80만의 나폴레옹 군대가 경험 없는 러시아 군대에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욱이 러시아 안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천재라는 나폴레옹은 서둘러 모스크바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스스로 망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폴레옹이 전쟁을 더 크게 벌이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적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로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 군대는 부대 사이에 연락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러나면서 적을 끌어들일 계획은 없었습니다. 만약 후퇴할 기생각이었다면 부대끼리 연락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전쟁터를 찾아다닌 것은 적에게 한 채의 땅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터를 찾아다니면서 군대의 사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황제는 부대가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그때마다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황제는 적이 스몰렌스크까지 오도록 놔두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잘라 말해서 러시아 군대는 후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모든 러시아의 지휘관들은 서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2군 사령관인 바그라치오는 비켜나 있었습니다. 독일인 장군 바클라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대 조직에서는 할 수 없이 바클라이의 마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급이 낮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바글라치오는 독립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싶었습니다. 바글라치온 부대의 전투력은 높이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전체로 보면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황제는 모스크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전쟁터인 스몰렌스크를 떠났습니다. 군대의 지휘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약해졌던 것입니다. 전투를 피하는 군인들이 늘어나자 스몰렌스크는 결국 적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프랑스군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묻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스몰렌스크 지역에 나폴레옹 군대에게 뺏기기 전 안드레이는 아버지 브로콘스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곳이 사암터에서 너무 가깝고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또 빨리 짐을 챙겨 모스크바로 피난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초순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연대장이 되어 기병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스몰렌스크 시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